안녕하세요.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사피엔스의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할 글로컬 사회복지학과 신원정 교수입니다. 여러분, 잠시 10만 년 전의 지구로 함께 떠나볼까요? 당시 지구에는 우리 사피엔스 말고도 최소 6종의 인간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라졌고 오직 우리만 남아있죠. 당시 사피엔스는 사자나 코끼리에게 쫓기며 죽은 동물의 뼈를 깨서 골수를 파먹던 생태계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약한 유인원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를 점령하고 지구의 날씨를 바꾸며 이제는 지구 밖으로 기계를 쏘아 올리는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기적 같고도 잔혹한 역전극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사피엔스 그 첫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번 차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 지구의 지배종이 되기까지에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학습 목차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저자 소개, 두 번째로는 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핵심 질문 3가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태계 피라미드의 이단아 사피엔스, 다섯 번째로는 뒷담화 이론, 여섯 번째로는 150명의 한계,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3가지 차원의 영역, 여덟 번째로는 이번 차시의 종합 정리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에 대한 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는 역사의 미시적인 분석을 넘어 인류의 탄생부터 먼 미래까지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는 1976년 이스라엘에서 출생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세사 및 군사사를 전공한 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연구 분야는 세계사, 중세 군사사, 인류학, 그리고 기술 발전이 인류에게 미치는 미래학적 영향 등이죠. 학자로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라리 교수는 특정 시대나 지역에 국한된 미시적인 역사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기원부터 미래까지 아우르는 거시사의 대가입니다. 그의 연구는 인간이라는 종이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전 속도에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대한 핵심 관점은 생물학과 역사의 결합, 미래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물학과 역사의 결합을 살펴보면 역사를 생물학적 진화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며 호모 사피엔스라는 생물학적 종이 어떻게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탐구합니다. 미래에 대한 경고는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생명공학, 데이터교 등의 기술 발전이 인류의 미래와 불평등 구조에 미칠 영향을 날카롭게 통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창의성과 독창성을 기르는 상인 플론스키 상을 2009년과 2012년 2번이나 수상한 석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사피엔스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스는 변방에 보잘것없던 유인원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었는지를 추적한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의 대표작인데요.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에서 인간은 신과 국가와 기업에 대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삶에 의미를 주는 원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 권력의 팽창과 행복의 불일치, 또 파괴적인 진보, 방향성 잃은 무책임한 신이라는 핵심 문제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결정짓는 3대 혁명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지혁명이죠. 사피엔스의 뇌에 일종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이야기를 믿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종교, 국가, 신화, 화폐 같은 상상 속의 질서를 공유하면서 사피엔스는 수만 명이 친밀하게 협력하는 유일한 종이 되고 말았죠. 이 힘으로 인해서 다른 인류를 제치고 유일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농업혁명인데요. 수렵 채집을 하던 사피엔스가 정착하게 되면서 밀, 쌀 등을 재배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하라리 교수는 이를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전체의 먹거리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개인은 노동시간에 시달리게 되었고 영양 불균형과 계급 불평등, 또 전염병에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사피엔스가 밀이라는 식물을 길들인 게 아니라 식물인 밀이 사피엔스를 길들였다고 유발로와 하라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혁명인데요. 인류가 우리는 모른다 라는 무지를 인정하면서 시작된 혁명이죠. 관찰과 수학을 바탕으로 급격한 기술 발전을 이뤄냈고요. 이 과학적 힘이 유럽의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지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상상을 믿음으로써 연대한다 이고요. 현대의 거대한 국가나 구글 같은 대기업, 주머니 속에 화폐나 신용카드가 유지되는 이유는 오직 수억 명의 사피엔스가 그것이 존재한다고 함께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류는 생태계의 연쇄 살인마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피엔스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대형 동물들과 다른 인간 종들이 멸종했고요. 하라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명의 발전을 인간 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생태계 전체의 비극으로 바라보고 있죠. 세 번째는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입니다. 수렵 채집인보다 현대인이 더 힘이 세고 똑똑할지 모르지만 과연 과거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죠. 사피엔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믿는 특이한 능력 덕분에 신의 영역을 넘보게 된 호모 사피엔스의 잔혹하고도 위대한 연대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질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프리카 사바나의 평범한 유인원이었던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인류종을 밀어내고 지구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루었었는데요. 우리는 수렵 채집 시대의 조상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안전해지고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과연 그만큼 더 행복해졌을까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신의 영역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사피엔스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접근해 나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의 피라미드 이다나 사피엔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침팬지와 인간이 무인도에 1대1로 떨어뜨려 놓는다면 누가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침팬지가 살아남게 되겠죠. 그렇다면 1000마리의 침팬지와 1000명의 인간이 무인도에서 경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의 절대적인 지배종이 되었을까요?
10만 년 전 지구에는 사피엔스뿐만이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 최소 6종의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피엔스는 사자나 코끼리는커녕 밤에는 굶주린 하이에나를 피해서 나무 위로 도망쳐야 했던 매우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인류는 모두 멸종되고 이 보잘것없던 사피엔스가 오늘날 지구의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신체적 조건이 더 뛰어났던 네안데르탈인을 이긴 비결은 무엇일까요? 전례 없던 초고속 승진. 자연계에서 한 종이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으로 올라가려면 보통은 수백만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자가 제왕이 되고 코끼리가 무소불위의 강자가 되는 동안 주변의 다른 동물들도 그들에 맞춰서 도망치는 법이나 방어하는 법을 진화시켰습니다. 즉, 생태계의 균형을 맞출 시간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으로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게 되죠. 즉, 사피엔스는 반칙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불과 수만 년 만에 피라미드 중간에서 최상위 꼭대기로 수직 상승해 버렸습니다. 사피엔스는 최고 권력자가 되었지만 내면은 여전히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인 나약한 유인원이었습니다. 하라리는 바로 이 때문에 인류가 잔인하고 잔혹한 지배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두려움이 많으니 더 과도하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식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고 환경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서 번식하지 않습니다. 먹이가 부족해지면 포식자의 개체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생태계 피라미드의 이다나 사피엔스는 앞서 가공할 무기, 즉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통해서 자연의 제약 조건을 스스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사피엔스가 발을 들이는 대륙마다 대형 동물들의 씨가 말라버리죠. 호주에서는 사피엔스가 도착한 지 몇만 년 만에 몸무게 50kg가 넘는 대형 동물 24종 중에 23종이 멸종하고 맙니다.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던 생태계 피라미드가 사피엔스라는 단 한 종의 탐욕과 생존 본능 때문에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피엔스는 생태계라는 정교한 피라미드에서 서서히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벼락부자가 된 졸부처럼 어느 날 갑자기 꼭대기로 뛰어올라 생태계의 모든 규칙을 바꿔버린 치명적인 이다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다나의 질주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과연 그렇다면 어떤 결정적 차이가 이 연약한 유인원이 지구의 지배종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다섯 번째로 뒷담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유발 하라리는 뒷담화 이론과 150명의 한계는 사피엔스가 어떻게 생태계 피라미드의 이단화가 될 수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뒷담화 이론은 인류 최초의 사회적 SNS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라리는 인류의 언어가 진화한 결정적 계기가 저기 사자가 있어 같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 무리의 누가 누구와 싸웠고 또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가를 공유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즉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 언어가 발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그루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침팬지는 서로 털을 골라주며 유대감을 쌓지요. 그런데 이것은 1대1로만 가능해서 모든 침팬지들이 서로 그루밍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반면 사피엔스는 말 한마디로 걔는 믿을만해, 걔는 사기꾼이야 라는 정보를 여러 명에게 동시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뒤에서 남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무리의 규칙을 어기는 배신자를 가려내고 또 정직한 동맹을 확인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가 150명의 한계입니다. 자연적인 결속의 마지노선인데요. 이를 우리가 덤바이수라고 얘기를 하죠. 뒷담화 이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강력한 뒷담화 이론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지요. 침팬지 유대감 한계가 20마리에서 50마리 수준이라면 인간의 뒷담화를 통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적인 집단의 최대 크기는 약 150명입니다. 덤바의 수는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인간의 되뇌피질 크기로 볼 때 개개인이 서로의 신원과 관계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수치가 바로 150명입니다. 150명 이하의 집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경찰, 계급, 장부 없이도 오직 친밀함과 뒷담화만으로 질서 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요. 누가 누구와 친한지, 누가 일을 열심히 안 하는지 모두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군대의 기본 단위가 중대이잖아요. 근데 이런 중대나 부족사회의 마을 규모가 보통 150명 안팎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150명이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기꾼을 걸러낼 수도 없고 뒷담화 시스템이 고장이 나고 맙니다. 결국 불신이 쌓여서 집단이 분열되거나 내분이 일어날 수 있죠. 일곱 번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 가지 차원의 영역인데요. 하라리 교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세 가지 차원으로 명쾌하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객관적 영역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나 신념과는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여전히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능, 중력, 대서양, 상과강,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할 수 있는데요. 내일 당장 전 인류가 중력은 없어 라고 주장을 같이 한다고 해도 서로 집단 최면을 걸어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모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객관적 영역인 중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부분을 없다고 해도 없어질 수 없죠. 두 번째 영역은 주관적 영역인데요. 오직 나의 개인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내 의식과 감정이 변하면 함께 변하거나 사라지게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나의 사랑, 또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주관적 영역일 수 있는데요. 타인에게 내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강제할 수 없고 내가 죽거나 내가 마음을 바꾸면 이 주관적 영역은 즉시 사라지게 되죠.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 가지 차원의 영역인 상호 주관적 영역입니다. 이 상호 주관적 영역은 하라리가 강조한 영역으로 나 혼자 믿으면 환상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함께 믿기 때문에 엄청난 실체적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지만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규칙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돈, 국가, 법률, 인권, 신화와 종교 등이 그러하죠. 개인이 나는 오늘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원화라는 돈을 안 믿어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속 상호 주관적 영역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나를 제외한 수천만 명이 여전히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영역을 바꾸거나 없애려면 수많은 사람의 상상력을 동시에 한꺼번에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혁명일 수 있죠.
그렇다면 150명의 한계를 가진 사피엔스가 어떻게 수만 명이 함께 움직이는 제국과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하라리는 이 지점에서 상상 속의 질서가 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150명을 넘는 대규모의 집단을 묶기 위해서 사피엔스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가상의 믿음을 발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남이지만 같은 신을 믿는 형제다.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같은 국가의 국민이다. 우리는 처음 보지만 이 화폐의 가치를 믿는다. 결국 사피엔스는 뒷담화로 150명짜리 단단한 결속력을 만들었고 그 한계를 넘어설 때는 종교, 국가, 돈이라는 가상의 신화를 덮어 씌워 수백만 명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객관적 영역과 주관적 영역 안에서만 살았죠. 즉 사자, 강, 돌도끼, 배고픔, 또 두려움 이런 것들 안에서만 생존했습니다. 반면 사피엔스는 상호 주관적 영역인 종교, 국가, 돈이라는 가장의 매트릭스를 설계하고 그 안에서 수백만 명이 함께 움직이는 능력을 가졌죠. 물리적 신체는 나약했지만 이 상호 주관적 영역의 힘을 빌려서 군대를 만들고 법을 집행하면서 지구를 정복한 것입니다. 변방의 나약한 유인원이 어떻게 지구의 절대 권력을 쥐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태계 피라미드의 이다나인데요. 생태계 피라미드의 이다나, 사피엔스는 벼락 출세를 했죠. 보통 자연계에서 한 종이 먹이사슬의 정점에 오르려면 보통 수백만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생태계는 포식자의 독주를 막을 브레이크를 함께 진화시키면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요. 사피엔스는 인지혁명 이후에 불과 수만 년 만에 피라미드 중간에서 최상위의 꼭대기로 초고속 승진을 해버렸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요. 사피엔스가 가는 대륙마다 대형 동물들이 묻어오기로 멸종하게 됐죠. 또한 사피엔스 스스로도 내면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나약한 유인원이었기에 그 두려움을 감추고자 자연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위험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뒷담화 이론인데요. 침팬치 같은 다른 유인원들은 서로 털을 골라주는 사회적 그루밍이라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만 친밀감과 신뢰감을 쌓습니다. 반면에 사피엔스는 인지혁명을 통해서 언어를 진화시키면서 인류 최초의 사회적 SNS인 뒷담화를 시작하게 되죠. 사피엔스는 누가 정직한가, 누가 배신자인가 같은 고도의 사회적 정보를 말 한마디로 공유했습니다. 직접 털을 골라주지 않아도 뒷담화를 통해서 무리의 규칙을 세우고 결속력을 다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150명의 한계입니다. 뒷담화는 강력한 무기이지요. 하지만 물리적인 마지노선이 존재합니다. 자연적 집단의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건데요. 인간이 서로의 얼굴과 이름, 복잡한 인간관계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친밀감만으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수치는 약 150명입니다. 150명이 넘어가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요. 뒷담화 시스템이 고장나고 조직이 분열될 수 있죠. 사피엔스는 수백만 명이 협력하기 위해서 이 150명의 한계를 반드시 깨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상호 주관적 영역인데요. 150명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사피엔스가 발명한 초능력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허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를 집단으로 믿는 능력입니다. 하라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누고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객관적 영역입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로 중력이라든가 대서양, 산과 바다, 강,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주관적 영역은 오직 나 개인의 마음에만 존재하는 세계로 반려견에 대한 나의 사랑,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상호 주관적 영역이죠. 사피엔스의 핵심 무기인데요. 나 혼자 믿으면 환상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함께 믿기 때문에 강력한 현실적 힘을 발휘하는 세계입니다. 사피엔스는 바로 이 상호 주관적 영역에서 돈, 국가, 법률, 신화, 종교라는 거대한 신화를 설계하게 되죠. 서로 모르는 타인이라도 같은 돈의 가치를 믿고 같은 국가의 법을 따르며 같은 종교의 신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150명의 한계를 넘어서 수백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키고 지구의 절대 권력자가 된 최종 비밀 무기이죠. 나약했던 사피엔스는 뒷담화로 친밀감을 다졌고 150명의 한계를 넘기 위해 상호 주관적 영역이라는 가상의 신화를 발명하며 대규모 협력을 이루어냄으로써 생태계의 모든 규칙을 파괴한 치명적인 일환이자 지구의 지배종이 되었습니다. 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종이 된 비결은 강한 근육도 날카로운 이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믿는 상상력이었는데요. 우리는 국가를 믿고 돈을 믿고 인권을 믿으며 전례 없는 대규모 협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강력해졌고 더 많이 가졌고 그만큼 더 행복해졌을까요?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멸종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얻은 이 막강한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불만스러워하며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책임한 신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지배종으로서 우리의 다음 역사는 어떤 새로운 상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싶으신가요? 이상으로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사피엔스 첫 번째 주제인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 지구의 지배종이 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